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희비교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치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 토요일 결국에는 카네간이 가결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 초반 양대 증시는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조차도 이벤트 소멸 효과로 본 걸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 그 안에서 정치 테마 종목들의 희비교차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각을 받았던 한동훈,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급락세가 펼쳐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준석 테마, 홍준표 테마,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신뢰도 1순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우원식 테마 쪽으로 시장의 수급은 옮겨봤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급변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급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희비교차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유리기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가 바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브로드컴이 지난주 금요일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면 관련된 내용 중에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부각이 되는데요. 유리기판을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우리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이슈로 한 번 더 그 전에 튄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JNTC 같은 종목도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챙겨보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해보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일론 머스크 CEO를 밀어주는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시선이 옮겨졌던 과거와 다르게 요새는 강한 그런 드라이브를 받고 있는 쪽이 이 자율주행 테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쉬어갔습니다. 반면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 테마 어떻게 지켜보면 좋은 건가 이에 대한 내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까지 이 시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지만 아쉽게도 막판에 힘을 잃으면서 결국에 양대 증시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2주 전에 탄핵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계엄령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그 부분만큼은 만회를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말에 탄핵이 가결이 됐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꽤나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은 정치 테마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환율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FMC가 있기 때문에 FMC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앞으로는 뭐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에선 정치 테마주들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오늘 변동성이 나온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펀더멘탈에 기인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더 좋아지거나 이런 스토리텔링이 좀 가능한 업종군들로 우리가 노려서 공략을 해본다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외에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주에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덜 나온 거고 여기서 하방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진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다만 여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가 됐는데도 물론 탄핵 정국이 끝나기까지는 지금부터 한 180일까지 끌 수도 있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상황에서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았어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며칠 동안 매수가 조금 들어왔었죠. 네. 조금 들어오고 나서 오늘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쨌든 환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미국의 FMC도 있지만 일본의 BOJ 회의도 있거든요. 그쵸. BOJ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여부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다행히도 이번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혹은 우리 원화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FOMC 이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잘 안정화가 되고 하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만들어져야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PPT가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PPI라든지 CPI가 미국 쪽에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크게 생각했었던 것과 다르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예상치를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메리트도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자금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북클로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11월 말일이나 12월 초중순에 이제 북클로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전체적으로 쓰고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북클로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북클로징 이후에는 이제 자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쨌든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까지는 봐야겠지만 FOMC 이후에 미국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밀려 내려오면서 달러 강세도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연기금에서 시장의 하방을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매도 공백을 메워주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는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봤습니다. 환시장에 영향이 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이번 FOMC에서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90%가 넘게 좀 인하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봉투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는 정치 테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키워드는 희비 교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죠. 이렇게 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밀려 내려갔고 이재명 테마주들도 많이 밀렸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원식 테마라던가 아니면 이준석 테마, 홍준표 테마가 새롭게 좀 떠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정치 테마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말 그대로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두 차례나 정치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적인 견해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선이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 인맥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저는 사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때 챙겨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분석해서 이건 50%가 올라갈 겁니다. 60%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분석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수익이 날 경우에는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차 조정을 받고 있는 눌림목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눌림을 기다려보면 그 이후에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새로 올라온 종목군들도 바로 따라붙기보단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에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는 여당과 야당의 후보 종목군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서 이 정치 테마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딱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가치 투자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기업의 성장성이나 업황에 따라서 내가 장기적으로 종목을 선별해서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매매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전체 매매하고 있는 자금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오늘 올라온 종목도 오늘 빠진 종목도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 테마 종목들 내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의 실적을 보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의 실적에서는 소프트웨어 쪽도 좀 상당히 이번에 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과 또 브로드컴이 잘하는 게 자체 개발 칩을 좀 양산한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시장에서
반도체, 우리 뭐 디램이라든지 레거시 쪽에 대한 판매 단가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위기, 뭐 부진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시장이죠.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실적이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AI를 통해 가지고 과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에서 어쨌든 지금 빅테크 3개의 기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2개 기업과 추가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에이직 랜드라든지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맞아요. 못했거든요. 오히려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움직였죠.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테마성으로 시장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 변동성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외에 피롭틱스라든지 YC캠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그 JNTC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야 할 길이긴 해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졌는데 유리기판이 지금 왜 시장에서 필요한 거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력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열 효율을 잡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26년도가 넘어야지만 상용화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SKC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그 수혜를 받아서 매출로 찍히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하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괜찮은데 이것은 뭐 브로드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을 상방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조정을 어떻게 보면 마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순환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고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규모가 좀 큰 기업 중에선 저는 삼성 전기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지금 제 화면이 보이면 네. 잠깐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요 히든라인이라는 거 상단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면이 안 보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전기란 기업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갈 때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올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조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하게 밀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5년도에 MLCC라든지 기존의 고부가가치 사업부에서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 모델들이 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빅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엣지 디바이스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분명히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추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매출이 잡히기까지는 시간차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업을 잘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히든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삼성 전기 같은 기업을 유리기판 관련주로 놓고서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66번 상단의 번호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 머스크 CEO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 테마 종목들,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도 이제 미국 쪽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꽤 오랫동안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오늘 기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이쪽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요새 트렌드는 테슬라랑 2차 전지랑은 같이 안 가는 것 같고요. 아, 네. 자율주행이나 뭐 우주 쪽이랑 좀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정리 잘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네. 못 올라오고 있죠. 뭐 LNF 정도는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추세를 살짝 돌려 세우려고 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테슬라가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에서 파생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자율주행 쪽과 어떻게 보면 로봇 쪽이 좀 더 부각이 맞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비상계엄이 진행이 되면서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살짝 바뀌는 구간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퍼스트 버디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라고 네. 해요. 트럼프의 가장 친한 친구다.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머스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정책적인 기대감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군들이 미래 성장 산업이긴 합니다.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맞고요.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되어 있는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머스크의 행보가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당연히 전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보고 네.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뭐 정책적으로 테슬라 쪽에다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오랜만에 이제 SOS랩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커졌는데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가야 하는 시장이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법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게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 흐름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공교롭게도 이제 삼성전자를 전기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퓨런티어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퓨런티어가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여기 중간에 삼성전기를 거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자율주행 쪽에서 규모가 큰 기업은 현대오토에버죠.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지만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하면서 SDV였나요? 여기 쪽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현대오토에버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매로서도 적합하고요. 투자로서도 적합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신 만큼 관련된 종목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한 곱이 넘었지만 시장의 관망세는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두드러졌고요. 코스피는 결국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2,400선 지켰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결국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굉장히 잘 갔는데요. 2%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 금양 이수페타시스,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14%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1%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 SK 하이닉스에는 러브콜을 보냈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던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다음 유한양행 그리고 기아, 현대차가 나란히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카카오 4%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뒤에 기관에서도 강한 매도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담은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관은 가장 상위 종목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을 불렀습니다. SK 이노베이션 0.75%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오늘 매수세, 강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오늘 기관의 부름을 받았네요. 매도세도 같이 볼게요. 카카오 강한 매도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카카오 4%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MLC 솔루션, 두산마켓, 그리고 SK 하이닉스,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여기서는 코스피와 기관, 그리고 외국인까지 봤고요. 코스닥도 같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 루닛입니다.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사실 강한 매수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종목이니까요. 조금 뒤에 코스닥 기관에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성 델타테크. 오늘 신성 델타테크도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13% 급등세 보여주면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기대가 됐던 하루였고요. HLB, 동훈하나텍, 대주전자재료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도 흐름입니다. 알테오젠, 탭트론, 비보존제약, 카카오게임즈 오늘 7%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강한 매도세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툰까지 강한 매도 흐름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왔던 1등 종목은 루닛이었습니다. 오늘 루닛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러브콜을 받으면서 7%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네, ISC, ST팜, 엑스게이트, 실리콘투도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러브콜을 받았던 루닛, 의료 AI주에 대한 주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했던 건 11월 중순부터였습니다. 이 루닛에 대한 상승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의료 AI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벡트,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HLB까지 확인 가능했습니다. 오늘 또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사실
사실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 반도체와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는데 여기서 살펴볼 종목 ISC입니다. 오늘 장중에서도 8%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유가 있죠. 이 미국의 브로드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환호성이 또 들려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그리고 ISC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기대감에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좀 답답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반등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눌림목이 나오고 이제 뭐 주중에 FOMC라든지 미국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일본의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봐야 되는데 제가 그 매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트렌드에 따른 추세 추종 매매를 하셔야 된다. 추세라는 것은 화면에 적혀 있는 것처럼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 추세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이 얘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떠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려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종목의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제가 방금 전까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추세라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요. 빠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추세라는 것,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요. 또 빠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시기에는 내가 조금 이상한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화면 바로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좀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여기 캔들이 아니라 제가 그어놓은 요 곡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추세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가 주가가 내가 매수했다가 밀리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는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잘 보유하면 다시 한번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우상향을 할 때 매매하시면 좋아요. 근데 불행히도 2024년도는 상승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락 추세는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자, 하락 추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내가 기가 막히게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주가가 쭉 빠지고 있을 때 이 하단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면은 수익 매도죠. 근데 내가 여기서 추세가 좀 돌아설 것 같아, 올라올 것 같아 라고 보유를 했다가 잠깐 방심하면 다시 손실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내가 매매를 조금 못해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하락 추세일 때는 내가 매수를 아무리 잘해도 대응을 잘 못하면 주가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추세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 추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히든라인 기준으로는 8월 달에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추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반도체가 꺾였습니다라는 말씀드렸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는 8월 달과 9월 달에 우리 시장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과장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뭐죠? 2차 전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작년에는 2차 전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는 반도체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 하반기 때는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규모가 큰 섹터들은 한 번 정도는 순환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밀리고 있다 보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업종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과 업종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많은 업종군들을 분류해서 모아놓고 보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업종이라고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업종으로 보자면 소프트웨어 쪽이 있겠죠. 소프트웨어 쪽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요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 많이 키우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도 전반적으로 최근에 움직인 기업들 말고 종목들 말고 지난주까지 움직임이 나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장은 밀리고 있지만 업종 내에서는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는 거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는 약하지만 업종별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쪽을 우리가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군들이 굉장히 압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 화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히든라인을 이용한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뭐죠? 추세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는 밀리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추세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 추세를 만들고 있거나 반대로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과 업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업황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조선을 보면서 신조선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업황이 좋을 것이야. 이런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차트상으로 추세 자체가 우상향을 만들어가거나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히든라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3가지 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이동평균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제가 응용을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지표인데 이 주지표를 살짝 변형해서 제가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완전히 꺾여 있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역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정배열로 추세가 살아있거나 전환이 되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000 종목이 넘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종목군들과 업황에 분석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보다 이 히든라인을 이용해서 종목을 이미 일단 압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라인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기준을 2개를 만들어 왔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쉽죠.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는 거예요.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다듬어서 만든 기술적인 부분인데 요 히든라인 최상단부에 올라오게 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관심을 넣어두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동평균선 정배열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시장의 주도 섹터라든지 거래량이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히든라인 설정하는 것은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면 제가 HTS에다가 설정하는 방법 가르쳐 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빨간 선, 검정 선, 파란 선.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이랑 비슷하죠. 바로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선과 검정 선과 파란 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가장 위에 빨간 선, 그 다음에 파란 선, 그 다음에 검정 선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가 뭐라 그랬죠? 추세가 우상향을 만들거나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이 빨간 선 위로 올라옵니다. 이 빨간 선 위로 캔들이 위치를 했을 때 내가 그때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공략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느 정도 종목을 압축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2,000 종목이 있는데 이걸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 200종목 오늘도 보시니 제가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이 빨간 라인 위로 올라온 기업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압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온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밑에서 이렇게 검정색 선이 올라오거든요. 이 자리가 뭐냐면 익절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HTS에 설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점도 잡아주고요. 매도 타점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빠지면 이 밑에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주식 투자를 오래 했어. 혹은 나는 초보 투자자야.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난 매매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부족해라고 한다면 전 이 히든라인을 꼭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음 화면도 혹시 있으면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을 제가 좀 크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때도 이제 빨간 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와서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라고 제가 혹시나 말씀드리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내가 매매한다면 확률적으로 수익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성공률이 50%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성공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도구 위에서 내가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시장의 주도 섹터고 거래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한다고요? 혹시 다음 화면 있으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 다음 화면에서 바로 나왔는데 이 검정색 선이 올라올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은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요. 손실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계좌는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든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추세를 이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히든라인을 꼭 HTS에다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히든라인 연말과 내년 연초에도 요긴하게 사용이 될 테니까 반드시 HTS에다가 설정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멘토님의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HTS에도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재규 멘토님과 함께한 지 한 2주 정도가 됐는데요. 참 많은 종목들이 수익률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본다면 저희가 12월 4일부터 추천받은 아가방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5가지 종목이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2주 동안 시장 상황이 너무 어지러웠었는데 이렇게나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참 다행입니다. 네. 종목이 많이 빠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이 나타나고 나서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 화면에 보신 종목은 네. 전부 다
히든라인 상단에 있었던 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전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설정을 하시고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를 체크만 해보셔도 지금 내 포트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앞전에 아가반 컴퍼니의 목표가를 7,000원으로 상향을 그렇죠. 드렸었는데 네. 이 아가반 컴퍼니의 목표가 7,000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목표가가 달성이 된 게 지오릿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오늘 종가가 1,665원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역시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전히 히든라인 밑에 보시면 빨간 선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다 지워놨는데 이 히든라인 상단에 여전히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도 현재 1,700원대가 좀 안 되는데 1,900원대까지도 좀 그렇죠. 고점이 이제 1,850원대였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2,000원으로 좀 높게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하고 금요일에 좀 음봉 마감이 됐잖아요. 네. 지금도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그럼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네. 54% 정도가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실제 물량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이 2,000원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다만 요거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나 캔들을 볼 때도 왜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12월 3일 날 요날 고점이 2,085원입니다. 현재가 대비해가지고 400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괴리가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2,000원 잡아드리지만 주가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600원, 1,550원대를 어떻게 보면 익절가로 잡고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지오릿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목표가는 2,000원까지 상향이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도 무슨 선이지? 라고 여쭤보시길래 이재규 멘토님의 수익선 히든라인이다라는 점 짚어드렸는데 이 히든라인에 대해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추천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추천주는 제가 SP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SP 소프트죠. 네. SP 소프트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에 AI 열풍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코파일럿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장 초반에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장 후반에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거나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AI 솔루션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매출 구조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멀티 이미지 쪽에 대한 사업도 계속해서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왔고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좌측에 뭐 MS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는 이제 뭐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익률도 두 자릿수로 이제 2025년도에 나올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고 종가 기준으로 고가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면서 SP소프트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SP소프트에 대해서 목표가랑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원고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목표가가 지금
화면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화면에 화면 한번 보면서 띄워주시면 제가 좋을 것 설명을 같습니다. 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250원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위아래로 등락을 좀 크게 잡았는데 일단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어요.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도달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이 기업 변동성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요새 업황 좋은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나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SP소프트 지금 히든라인 윗단에서 좀 놓여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대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000원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오늘도 비트코인이 또 잘 갑니다. 이제 이쪽도 미국 정부의 힘을 받아서 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업비트라든지 그쵸. 빗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TO죠. 최근에도 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술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똑같다라기보단 같은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게 STO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이 STO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만 히든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네.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네, 그쵸. 여기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모바일 상품권,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처음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는 뭐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상품도 많이 주고받죠.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STO 관련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자 플랫폼 쪽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오토라고 해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ST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1대 국회에서 이게 법제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폐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법제화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대형 증권사들은 해당 사업, 그러니까 STO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무언가 법제화가 된다라는 것은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있는 요 다음 화면, 그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IPO 같은 경우는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물 자산이나 뭐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좌측에 보시면 ICO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가상자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제도권이냐 비제도권이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게 STO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쨌든 법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하에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STO 쪽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차트가 저렇게 히든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살짝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히든라인 상단에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우상향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목표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목표가는 1,500원, 손절 라인은 8,1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천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HVM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뭐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좀 있죠. 스페이스X. 예, 스페이스X 쪽에다가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단 금속을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좋지만 로켓랩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2025년도에도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HVM이 그래도 현재 시장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국내에서도 뭐 누리호라든지 나로 발사할 때도 금속을 이제 제공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 발사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 회사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VM 같은 경우는 오늘 히든라인을 또 굉장히 특이하게 뚫고 올라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저 사선으로 뚫고 올라올 네. 때가 또 강한 모습이 강하다.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오리드 에너지도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HVM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종가가 25,15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목표가는 2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이렇게 1차 목표가는 살짝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추천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두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이재규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이 시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